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금의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갈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들을 나눌 생각인데요.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점에 큰 돈을 투자하는지 나눴는데요. 10분 정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보시면 분명히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제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그리고 옵션 투자를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표는 제가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는 단기 투자 트레이드 차트입니다. 자, 지난 2년간 100개의 주식씩만 함께 매수 매도했을 경우의 수익인데요. 이런 제 실시간 매수 매도와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 생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들을 함께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진콜로 매도가 많이 일어나면 좋든 싫든 간에 헤지펀드들이 사이드에 돈이 많아져요. 그쵸? 그리고 일단 마진콜이 걸렸으니까 헤지펀드들도 지켜보겠죠. 이 차트랑 모멘텀을. 그래서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가 이런 지점들, 이제 볼린저 밴드 밖으로 떨어지고 이 RSI가 지금 20까지 떨어지고 이제 헤지펀드도 당연히 차트를 볼 줄 알겠죠. 이런 지점이 되면 헤지펀드들이 가장 먼저 들어와요. 아니까. 얘네도 리세션이 아니면 마켓이 올라갈 걸 알고 지금 강제로 팔렸지만 뭐 이때 어중간하게 매수를 다시 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를. 그래서 이때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이럴 때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저점들이 높아진 이런 패턴상 하향 패턴이 상승으로 바뀐다라고 어느 정도 그 전망이 되고 이렇게 컨펌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럴 때 헤지 펀드들이 다시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마켓이 크게 올라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럴 때 개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냐면 이때 이 당시에 제가 많이 매수했던 것들을 보면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메타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주식들이 크게 떨어져요. 이것도 회사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마진콜이에요. 마진콜.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헤지펀드들이 팔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거는 강제로 마진콜에 걸려서 떨어진 경우인데 제가 왜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수하고 왜 이때 매수했냐면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있는데 헤지펀드들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헤지펀드들이 강제 매도가 일어나서 사이드에 돈이 있으면 이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집는 주식들이 메타, 아마존, 구글, 뭐 엔비디아 누구나 봐도 이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주식들부터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큰 풀백이 오면 막 이상한 무슨 5불, 10불 이런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이제 이럴 수 있겠죠. 뭐 10불짜리를 만불 갖고 1000불, 1000개 살 수 있을 거를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뭐 적게 살 수 있겠죠. 근데 반등을 할 때, 그러니까 마켓에 큰 풀백이 왔을 때는 이렇게 탄탄한 주식들을 매수를 했을 때 반등이 생각보다 크고 빨리 와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요런 주식들, 요거랑 뭐 이때 멤버분들, 요런 엔비디아, 이때 정말 재수가 좋게 최저점에 매수를 했지만 87불에, 87불, 88불에 매수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이 떨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뭐 마진콜이었겠죠. 그리고 뭐 중국 얘기도 나왔지만 헤지 펀드들이 가장 먼저 다시 매수하는 주식들이에요. 이분들도 고객들한테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리스크 테이킹하고 그 희망만 갖고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요. 엔비디아, 뭐 아마존도 이때 매수했죠. 멤버분들하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AMD도 저희가 82불에 매수를 했죠.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의 탄탄한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마진이 주식시장이 생긴 일에 가장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아직 더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혹시 트럼프가 뭐 총에 맞는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요 S&P 500의 트렌드가 이 상승 트렌드가 하향세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마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진콜이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보통 큰 풀백이 와서 요 마진이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이 트리거가 될 게 뭐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거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요 상장하는 회사들이에요. 리세션, 그러니까 2021년도도 그랬고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버블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상장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말이 되는 회사들이 상장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회사들. 2021년도에 매출, 순수익, 캐시플로우 다 마이너스인데 대표의 전망만 갖고 이 주식이 10불에서
뭐 160불까지 몇 달 사이 오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2021년도에. 근데 지금 상장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걸 제가 지켜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상장하는 회사들이 좋아요. 실적도 있고 성장 가능성도 높고 좋은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아직 3달 남았는데 몇 개가 더 늘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480개가 상장을 했지만 이때도 말이 되는 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했고 그 다음 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마켓이 크게 올랐던 그 시기에 1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상장을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했죠. 왜냐면 리스크온 마켓이 되고 너도 나도 다 투자를 해서 사기만 하면 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은 요만큼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마켓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분석을 한 그 수치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2022년도에 큰 풀백이 왔었죠. 별 마켓이 왔었죠. 리세션은 아니지만 별 마켓이 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불 마켓이 시작이 됐었죠. 그때부터 지금 쭉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불 마켓이 시작되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후에 그 마켓의 수익을 나타내는. 그래서 보통 크게 풀백이 오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평균 뭐 S&P 500이 30% 이상 오르고 그 다음 해에도 뭐 거의 15에서 20% 사이로 그 마켓이 올라요. 그리고 3년째는 뭐 약간의 뭐 마이너스가 되는 해도 있지만 뭐 거의 뭐 좀 플랫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4년째 지금 이제 4년째가 될 건데 올해와 내년에 아직까지는 평균적으로 S&P 500이 거의 15% 가량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켜질지 아닌 해도 있긴 했었으니까 이걸 좀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1950년부터의 수치 분석이에요. 그래서 뭐 1, 2년 갖고 한 게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뭐 거의 70년 가까이 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건데 평균적으로는 그 부분 마켓이 시작되고 4년 차 2025년, 2026년도에 마켓이 평균적인 그 움직임을 따른다면 15%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지켜볼 만한 것 같고 저는 여전히 트럼프가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10월에 마켓이 지금 풀백이 오곤 있지만 뭐 리세션이 올 것 같지 않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마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그러니까 이 반등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리세션이 올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켓이 좀 풀백이 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다음 미연준 미팅 때 미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이냐를 이제 전망한 표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10월 이번 달에 금리를 0.25%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전문가들이 94%가 넘어요. 그리고 심지어 0.5%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5%가 됐죠. 그리고 하루 전,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0이었는데 이게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이번 달에 또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롬 파월이 본인이 얘기했죠. 이제 타이트닝이 아니라 이제 돈을 좀 푸는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생각보다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 Fed 거버너 중에 0.25%가 아니라 0.5% 낮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올라가요. 그리고 마켓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아직은 금리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마켓을 인위적으로 다시 올릴 버퍼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리세션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롬 파월이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드디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금리를 내린 것뿐만이 아니라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고 지난번 미연준 미팅 때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마켓이 불안하지만 이 금리를 계속 내리다 보면 주식 시장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어떤 그 긴장감을 일으키는 일들을 조금 자제를 한다면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이 fear, 겁을 먹었던 부분들을 잊고 마켓이 다시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이럴 때 멜탑이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럴 때 리세션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일단 금리를 이번 미연준 미팅 때 내리고 나서 마켓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950년부터 분석한 수치인데 보통 10월 달이 마켓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달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후반인데 지금 중반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때 맞춰서 신기하게 지금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안 좋은 뉴스들이 이런 시기에 맞춰서 나와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10월 뭐 말까지 지금 마켓이 떨어질지 반등을 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10월 말까지 떨어졌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평균적인 달별로 평균적인 마켓의 움직임이고 요거는 이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의 마켓의 그 움직임인데 뭐 둘 다 공통적인 건 여기 보이시죠? 10월 달. 10월 달에 마켓이 떨어졌다가 대부분 10월 말 할로윈 이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10월 말부터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산타 랠리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9월, 10월 이때 이제 마켓이 떨어질 거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각오도 하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뉴스가 일어나고 주식이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뭐 리세션이 오고 이런 건 아직 아니에요. 시저널한 패턴이고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해지는지는 차트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겠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